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고민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1월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1월 한 달 내내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1월 들어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방송에 나오는데 단 하루도 시장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매번 마이너스. 예. 사실 1월 시장이 안 좋았었던 것도 있지만 왜 유독 사실 그 작년도 그랬어요. 수요일마다 안 좋았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우선은 제가 그래도 구정 지나면 대운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구정 이후부터 수요일 날 시장이 항상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는 이제 여러분 새벽까지, 오늘 새벽이죠? 새벽까지 축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올 새벽입니다. 다가올 새벽 한 3시 넘어서 약 4시쯤이 되면은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겠지만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자, 우선은 금리는 동결로 갈 겁니다. 페드워치 상황도 거의 100%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기가 4분기 때 원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첫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은 과연 긍정적으로 시장을 얘기할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하겠다고 할지 빨리 땡기게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측해 보건데 내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서 보시게 된다면 아마 미국의 이제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를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했었던 3월설은요, 아예 그냥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요. 빨라도 6월 아니면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가장 키로 보는 건 전 이거였어요. 중동 홍해 쪽에 이 약간 좀 시끄러웠던 테러 흐름, 전쟁의 흐름 자체가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운송비, 운임료 자체가요, 몇 배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유가를 상승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이어지죠? 인플레로 이어집니다. 인플레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네,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4분기에 미국 경기가 좋았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좋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2차 전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트럼프 얘기인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거예요. 지금
헤일리가 아직 100기를 안 들었지만 계속 전진하면서 두 후보가 싸우는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요. 2차 전지주들의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IRA 법안에 대한 이 폐기 자체, 철회 자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트럼프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냥 그의 투표되는 표심과 그다음에 그냥 뭐 약간 좀 뭐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4분기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우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아마 에코프로 라인들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할 거예요.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에 비해서 또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긋난 발언을 해버린다면은 불안한 좀 감정에서 확신이 돼버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 방송에서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잠깐만 차트 볼게요.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은 그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BM도 그렇고요. BM으로 말씀드리면은 7% 급등 마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빠지고 어제 또 빠지고 오늘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주들을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드렸죠. 이게 계속 전체 흐름에서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급등 흐름, 그러니까 심적으로 바닥이 확인되는 건가 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올해 1월에 자주 나왔던 현상이고 작년부터 자주 나왔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아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차트를 크게 펼쳐보자면 작년 7월 달의 고점부터 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대를 조금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내다 꼽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인데요. 아직은 더 안 좋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 얘기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종목들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흐름이에요? 정부에서 저 PBR 종목들, PBR 1배 이하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회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책적인 부양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더욱 코스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쪽에 저 PBR 1배 이하 종목이 이슈가 될까요? 코스피일까요? 당연히 코스피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 자체가 지금 고스란히 대형주 쪽으로 가고요. 특히나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보면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체 수급 상황에서 보더라도요.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은 외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하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다고요. 자, 근데 코스닥 쪽 가면요. 오히려 거꾸로 파랗게 물들고 있어요. 오히려 1월 초 중순에는 코스피보다 양호한 수급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요. 완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상황에서 봤을 때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들. 그렇죠? 그리고 더 정책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 밀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사가지고 주식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쇼커버링 현상들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갑자기 막 튀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기아차 갑자기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안 움직이던 대형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꺼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증시 살리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급, 이꼴 돈입니다, 돈.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인 건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어찌됐든 근데 저희가 이제 설 전까지는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설 이후부터 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항상 이제 큰 행사를 앞둘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그 이후에 항상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3월 되면은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에 겁을 먹고 좀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요. 감사보고서 시즌 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래저래 시장 전체적으로는 악재가 좀 산재해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 코스피는 또 안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내용 좀 많은 내용 말씀드렸는데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풀어 얘기하면은 한 1시간 이상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보시고 오늘 새벽에 FOMC 얘기도 한번 재미삼아서 일찍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정말 시장에서 힘들었다. 2월장에는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만 원에 비중은 3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로가 4만 6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중이 30%세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도 매수하신 지 작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 2, 3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가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았는데 자꾸 이제 고꾸라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리하시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안 하실 것 같고 얼마나 기다리면은 이게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사주도 그렇고 자사주 이슈도 그렇고 자산주죠. 거기에 정부 정책 이슈 맞춰서 저 PBR 관련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고 엘리베이터 하니까 뭔가 좀 자산도 많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PBR은 충분히 높은 회사예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적 측면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면 네,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도 보자면 바닥을 좀 최소한 한 3주가량 이렇게 횡보하면서 살짝이나마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수급상도 같이 볼게요. 보니까 괜찮네요. 자, 기관들도 매도 상황이 이쁘게 들어와지고 있고 외인들도 최근에 좀 매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기관들이 커버를 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흐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 흐름이 강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아마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등 쪽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4만 한 6천 원, 7천 원대부터 해서. 반등 나오면 보통 한 2달 정도는 봐야 되고 혹여나 이제 작년에 3월, 4월, 5월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한 2-3달 만에 급등했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그림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실적이 원체 좋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손절은 아니다.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온다는 것은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측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두 달 정도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만 기다려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수혜주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그렇죠? 대출 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아마 괜찮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주셨고요. 매수가가 2만 원에 비중 10%이다라고 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종가가 15,0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이고 비전 프로 관련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는데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예, 비전 프로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테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좀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으로 무언가를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 가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 종목 상장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차인가요? 벌써 이제 하나, 둘, 셋, 거의 4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시점인데요. 실적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래요. 예, 그냥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막 작년 실적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꺾이는 그림 때문에 주가도 안 갔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좀 기대감이 잡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우선은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2만 원이신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격대가 있어요. 뭐냐면 많이 밀렸다가 올라올 때 그 전에 나름의 박스권 자리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차트 보시면은 나름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구간 보이죠? 구간이잖아요. 여기 라인의 중단 라인이 또 하필 또 2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 2만 원까지는 가요. 2만 원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매수가는 온다 이거예요. 매수가는 오는데 거기에서 와서 이게 좀 더 가서 뭐 2만 5천 원 넘어가고 그런 기대감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물론 올해 실적이 개선 사항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거나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나 흑자를 보는 그림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땡큐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1분기 매출만 확인해 보셔도 답은 나올 건데 좀 있으면 나오겠죠. 몇 개월 기다리시면. 근데 몇 개월 안으로 해서 2만 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구조상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는 반등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2만 원 도달했을 때 뭐 저도 좋지만 우리 서울경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받으시거나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2만 원은 간다. 그 이유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2만 원까지는 회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또 2만 원대가 주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도달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주셨고요. 매수가가 8,200원에 30% 비중이다라고 하는데 종가가 4,98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을 해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8,200원. 뭐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갑자기 좀 훅 빠져서 그렇긴 한데 8,200원이십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주 그냥 호되게 1월에 얻어 터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서도 많이 빠졌고 사실 근데 그간의 원체 조금 2022년도 때부터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신 것 같은데 차트 구조상 보더라도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보시자면 매수하신 가격대를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드릴 건데요. 대충 약 여기거든요. 여기 라인 한 번 더 선을 그어드릴게요. 두껍게 이렇게인데 여기 자리가 이제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2022년도 9월, 10월 달 여기 자리 여기 라인상의 저점 지지선 자리가 있긴 한데 너무 약해요. 지지선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버티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깨지는 자리였고 그 다음 라인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자리예요. 자,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버팀목이 되는 자리가 2,000원대예요. 3,000원, 2,000원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최근 들어보자면 구조상으로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트상은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은 그래도 많이 뛰었네요. 매출은 많이 뛰었는데 실적은 그냥 그렇고 뭐 수급상 뭐 딱히 뭐 그렇게 예. 기타 법인 쪽 매도세가 이렇게 많다고요? 뭐 혹시 뉴스 기사 한번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공시사항에서 역시 있었네요.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신주 인수권인 BW까지 CB랑 BW 행사가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나왔나요? 12월 계속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12월부터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데요. 계속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1월 17일 날 마지막이 나와서 더 이상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전자공시 들어가 가지고요.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도 많구나. 너무 많은데? 480만 주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500억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도 했었네요. 그 다음에 BW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아직 힘든데. 안 갈 것 같아요, 주가. 죄송합니다. 주가 2,0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상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누가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전환사채 CB, BW 신주인수권 물량 자체가요. 계속 행사되어서 나오는데 이 물량들 소화가 다 끝나야지만 됩니다. 끝나야지만 그나마 조금 바닥을 확인할 거고요. 이 물량들 보시면 계속 행사하면서 던져내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500억을 최초 발행했던 걸로 나오네. 500억에다가 50억인가요? 500억 맞네요, 여기 500억. 잔액. 이번에 이제 160억 전환 신청했던 거고요. 500억입니다, 500억. 단가가 3,300원대였는데요. 지금 얼마인가요? 4,900원? 이거 아직까지도 물량 더 털 수도 있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안 돼요. 안 가고요. 잘못 사신 것 같고요. 한동안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대응 좀 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대응해 주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환사채 이슈를 좀 다소화해야지만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나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7,400원이요. 네, 21만 비중은- 7,400원.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14%. 14% 비중. 현대차가 종가 기준으로 19만 4,600원인데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 2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아마 지금부터 목표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본전만 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더 높게 봐야죠. 높게요? 그럼 얼마 보면 될까요? 자, 이거 기아 혹시 최근에 차트 보셨어요? 네, 네. 기아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죠, 그렇죠? 네. 기아 보시면은 이거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 주봉으로 봐드릴게요. 화면 보고 계시죠? 네. 2021년이 이제 최고가 자리였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너무 뚫고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5% 올랐고, 그쵸? 이 네, 그림이에요. 네.
분명히 현대차가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네네. 원래 두 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 PBR 종목 어떻게든 나라에서 주가 올리겠다 하잖아요. 네네. 기아는 PBR이 1배가 딱 넘어갔고요. 현대차는 지금 현재 0.6배예요. 두 종목이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이제 네. 현대차는 형이라고 기아는 아우라 그러는데 이제 형이 아우를 따라갈 차례예요. 지금부터 형이요. 주가가 50% 정도 오를 거예요. 50%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 편하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막 올라갈 때 하시는 것보다 조정 나오실 때 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기간적으로 짧게만 갑자기 급등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업종 내 전체 시장에서 종목을 볼 때 매력적인 업종이라 하면은 주가도 나름 안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실적도 튼튼한 종목을 찾아볼 때 현대차만한 게 없어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랑 똑같아요. 안 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 들고 계신가요 혹시?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어떻게 모비스가 이렇게 28%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주가는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게 매수가 자체가 또 오면은 보통 사람이 한참 오래 기다리면 이게 멘탈이 나가잖아요. 네. 짜증도 나고 하다 보니까 홀랑 팔아버리실까. 예. 그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 이제 매수가율이 올라가면 3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수익률이 막 이제 10%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만 버텨내면 돼. 버튼이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10% 벽을 넘어가는 순간 사람이 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얻어요. 아, 주식 수익률에 있어서. 다만 이제 5%, 6%, 7%대 수익률이 나고 있잖아요, 계좌에. 예. 그럼 오히려 더 팔고 싶거든요. 예.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에 있어서 한 20, 30% 수익이 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팔아요. 아, 근데 현대차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28만 9천 원짜리가 21년 1월 11일에 나왔던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 자리 넘어가는 그림이 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능하다 보거든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2년 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뭐 까짓것 6개월 기다리셨다가 수익 좀 재미 좀 보시고 정리하셔서 휴가비로 쓰시면 되잖아. 예, 좋죠, 그럼. 그렇죠? 딱이에요. 제가 아, 네. 대형주 얘기할 때 제가 약간 조금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신내림처럼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그런 느낌이 나는 종목이 현대차 요런 라인이에요, 지금 보면. 네.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 네. 조금은 좀 기대를 갖고 잘 버티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아, 그럼 콜라 추가 팔면 안 매수하고- 돼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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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은 비록 손실 구간이지만 상반기 안으로 또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에이징랜드고요. 네, 에이직랜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7,200원에 15%입니다. 네, 47,200원에 15% 비중이시고 오늘장 종가로 46,000원인데 오늘 4%대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AI 반도체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에이직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단가 이게 매수를 잘 한 건지 이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엊그저께 보니까 4만 원 한 5천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좀 더 기다려도 살 걸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이게 제가 아직 이 종목을 열어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뭘 네. 여쭤보고 싶냐면 혹시 이거 보호회수 물량 풀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것까진 잘 몰라요. 아. 가격대만 보고 샀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네.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요즘에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 많으면 6개월 단위도 풀리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고치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그걸 혹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우선은 사실 매수가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없고 네. 다만 조금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영향인 거지 종목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냥 좀 네네. 매수하신 시점 자체에 시장이 정말 요즘 진짜 엉망이잖아요. 예, 너무 그래요. 맞아요. 진짜 엉망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인 거죠. 이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5,000원대 기다려야 된다. 전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12월 때 횡보했던 자리니까 예, 예. 그 자리가 사실 뭐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기는 맞죠. 그래서 좀 네.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건대 매수하신 그 자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 보여요. 예. 그냥 문제는 시장이에요. 얘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빠르게 올라갈 건데 네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맥을 못 추고 또 하나 최근에 보시면은 그 IT 관련주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요 한 일주일 가량 안 좋았거든요, 흐름이. 그 영향을 좀 같이 받는 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은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매출 자체가 이 업황 자체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네. 1분기를 비롯해서 올해 보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네. 다만 시기적으로 코스닥이 엉망이라 그래요. 엉망. 네. 그냥 약간 운이 없다 생각하시고 네. 기다리시면 다 올라올 거니까 보시고 목표가 자체는 최소 6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네네. 한 20% 정도 수익 보시고 네네. 더 갈 것도 같은데 우선은 뭐 아마 생각하시는 게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뭐 네.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저도 한 6만 원, 목표가 한 6만 원 가까이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6만 원대 넘어가면은 더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만 회복세를 보여준다 하면 6만 원까지도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큰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AB 주셨고요. 5만 100원 매수가의 30% 비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6만 7,800원입니다. 자, 이제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월요일 날 방송이었나요? 이제 무료 공개 방송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7만 원대 뭐 6만 9천 원 이렇게 이탈하면서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수익을 내신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5만 원이세요.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이 종목을 올라갔던 힘이 됐던 것은 쇼커버링 물량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FDA 건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그 리보세라님인가요? 두 가지 있죠. 티어 그 오레고모압인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병역요법으로 가잖아요. 그걸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것보다는 이 공매도 쇼커버링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금액적으로 보자면은 뭐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요. 500억 이상 단위, 2천억 단위, 500억 이상 단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의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건데 사실 FDA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 상황에서 차트를 맞춰보자면 굉장히 사실 재밌는 자리는 맞아요. 더 갈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신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요. 이런 그림, 주목으로 볼게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나름에서의 차트 상황에서 보면은 나름 큰 주봉이긴 하지만 이 자리 자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나름의 대형, 2018년도부터 해서요. 나름의 대형 박스권에서의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은 종목을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이 5년, 6년치의 이 자리를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냐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 박스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이 대형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한번 레벨업을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고점을 21년 고점을 넘어갔죠. 그리고 19년도 고점까지의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더 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민이겠죠. 매수가 5만 원이세요.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시장이 또 꺾이면 어떡하냐. 내일 이제 오늘 다가올 새벽에 FOMC 파월이 또 매파적으로 발언을 그냥 세게 날려버리면 내일 시장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시장 안 좋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최근 한 달 안에 매수하셨을 거라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뭐 만족하신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한번 이 박스의 돌파에 베팅을 해보신다면 최소한 지금부터는 한 달 정도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 어제 좀 반등 나오면서 그림이 아직은 괜찮거든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는데 혹여나 깨질 경우에 라인만 잡아드리면 65,000원이나 아니면은 요날 종가가 얼마인가요? 65,200원이네요. 65,000원 라인 좀 위험하긴 하네요. 65,000원 라인 이탈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판단 하에 라인은 잡아드렸으니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65,000원 부근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이 공개 방송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이런 방송 소식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소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300원에 20%, 20한 5%이 정도 돼요. 네, 27,300원 매수가에 20에서 25% 비중 정도를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대덕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2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아니,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계속 빠지니까. 예, 텔레비에서는 대덕전자 좋다 해서 맞아요. 샀는데 자꾸만 빠져가지고요. 좋은 종목은 맞는데 그 코스닥 빠지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그죠? 시장 많이 빠진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자꾸 빠지면은 팔아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싶었어요. 아니야. 잘 보세요. 요즘에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 IT 관련주들을 몇 개만 말씀드려볼게요. 대덕전자가 최근에 많이 내렸지만은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 싶은 SFA 반도체 있죠? 예. 이것도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부터 주르륵 빠졌어요. 그리고 안 움직였다 갔던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리노공 같은 경우에도 주르륵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이쪽 그 IT 관련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 뭐 후공정 업체들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같은 맥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 대덕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업종의 흐름 자체가 이 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바스켓 매도 상황으로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한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똑같이 같이 갈 거예요. 그냥 크게 가기 위한 좀 조정의 흐름인데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지수 추종하면서 그에 따라서 종목을 담아내는 이런 펀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펀드 안에서 대덕전자는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KRX 300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코스피도 많이 좀 터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코스피에서 나름 이게 뭐 중소형주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1조 2천억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얻어 터질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IT 쪽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매수 잡아주는 펀드에서도 우선은 이게 좀 밴드 하단을 깨져버리니까 정리하고 나가는 경향들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상에서 보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권들도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은 또 금융투자 쪽도 보험주도 그렇지만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종목에서. 근데 이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IT주들 전반으로 최근에 좀 나오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이 종목들이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장성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대덕전자는 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의 지수 흐름에 좀 더 예민하거든요. 종목은 거래소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빠지는 거지 종목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 결론은 조금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게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버티셔야 돼요. 아, 예. 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계속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그 금리가 인하되면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스닥이 많다 그러죠. 기술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기술주잖아요. 근데 네. 파월 의장이 이제 다가올 새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뒤로 미루는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버텨내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의 IT 관련 주들이나 이제 실적 발표한 시점 자체가 슬슬 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다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조금 끝나줘야지 종목이 조금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대덕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작년에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올라가긴 할 거라 기다려 보시면 네. 올라오는데 실적이 그렇게 조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등이 나오면 27,000원대 부근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로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 자꾸 더 안 빠지게 했으면 싶었어. 안 빠지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기간 노름인데 기관들이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당장은 안 잡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니까 좀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거치고 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제주 반도체.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낮추시고 휴대전화로 연락 가능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반도체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랑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원에 50%. 네, 3만 원 매수가에 50% 비중이시고 제주 반도체가 오늘 종가로는 25,900원인데 제주 반도체 달이었죠, 1월 달이. 그런데 지금 좀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TV 소리 듣지 마시고 전화기 소리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네. 한 몇 초 늦습니다, TV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네네. 이거 봐요. 전화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안 네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저랑. 네.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오케이? 양방향 네네. 소통하셔야 돼요. TV는 이제 단방향이잖아. 자, 보시면은 매수가 이거 3만 원이신데 이거 최근에 남으셨나요? 네,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3만 원에 샀어요,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셨어요? 3번이요. 이번이 세 번째고 두 번은 드셨어요? 네네. 두 번은 드셨는데 두 번은 잘 드셨어요, 그래도?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손절 치면은 그래도 수익인가요?
아니요, 지금 2만 5천 원이니까 모르죠. 2만 5천 원이니까 지금 3만 원에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두 번 네. 수익 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렇죠. 네. 더 많죠. 수익이 이분은- 더 많죠. 더 많아요? 네네네. 큰일 났네. 네. 어떡하지? 아, 우리 그래야 시청자님 이거 진짜 근데 주식 너무 위험하게 하신다. 그래요. 아휴, 본인도 알고 계시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 저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 IT 관련주들로 해서 좀 분위기가 조금 약간은 험악해졌어요, 요 근래. 아, 근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2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관들 막 던지기 시작하고 외인들도 2만, 3만 원 넘어가면서 신나게 던지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시점인데 그 최근의 시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뻔히 답은 알고 계시네요. 아니, 버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요. 이게 워낙에 그래도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잘 아시겠지만은 5일선 이탈하는 거 나오면은 일단 뺐다가 네. 다시 뭐 11선 터치하거나 다시 올라가면서 5일선 타고 가면 다시 매수 대응하셨을 것 같고 왠지 네. 그 다음 다시 5일선 깼을 때는 정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번 주야 저번 주예요? 지난주 샀죠. 그럼 지난주에 분명히 5일선 넘어가면서 1월 25일 날 38,550원 갔는데 왜 금요일 날 5일선 이탈할 때 안 파셨어요? 이탈을 그게 못 팔았어요. 바쁘셨어요. 네. 이게 또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사람이 그래요. 반등 나오면 팔려고 그랬죠. 맞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시장이 또 꺾여버리니까 제가 무슨 심정인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네네. 뭐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실 거야. 다 똑같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온디바이 AI 다 좋습니다. 근데 저 바닥부터 해가지고 10배가 오른 종목이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10배 거의 가까운 자리에 매수하셨잖아요. 이 종목의 시총이 이제 1조. 보통 이제 그 종목들 보면은 1조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를 가면 그때부터 해서 이제 기관들이 좀 받아주거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두 가지 있어요. 1조가 탁 넘어가면서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더 끌어올라가면서 2조, 3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 매도세가 나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창 열어보면은 기관들이 아니 많은 물량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매도세가 좀 잡히기도 하고요. 투신권도 많지 않아서 매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네. 몇몇 기관들이나 펀드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그냥 많이 먹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여기에서 이 가격에 매수하는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긴 해요. 예. 그래서 21선 이탈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24,000원 초반대거든요. 24,000원 초반대 21선 이탈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17,000원, 15,000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네네. 주식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다시 만약에 이제 뭐 1억이란 돈으로 예를 들어 하셨다. 네네. 그게 이제 1억 2, 3천 됐어요. 네. 근데 그 돈이 다시 1억 되면 진짜 사람 못 살거든요. 내 돈 날아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9천만 원 정도에 정리해서 다시 1억 9천만 원, 1억이 9천만 원 되면은 그걸로 해서 1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회를 놓치시면은 그 돈이 아시겠지만 7천이 되고 6천이 되고 5천이 되면서 사람이 그때부터 손을 놔버려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네. 특히나 이렇게 급등하면서 쭉 가버린 종목으로 대응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한 세월이야. 1년, 2년. 특히나 이렇게 작은 종목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건 제가 좋은데 뭐 좋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혹여나 모르니까 이것만 24,000원 이탈하면은 고민 많이 해보시다가 그래도 네네. 우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전략적인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여나 반등 나오면 바로 빼셔야 되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는 방송 시간이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설 이후에 개선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현대 엘리베이 인내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죠. 상반기까지는 계속 홀딩해보자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 1차 반등은 2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